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지우쌤입니다. 중3 과학 핵심 개념 설명하고 대표 문제 풀이까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핵개풀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중에서 화학 반응의 규칙, 그래서 이제 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요.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의 법칙. 그래서 여기 부분 설명하고 대표 문제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요거는 이름이 일단 뜻이에요. 질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뭐 2g하고 3g이 만나서 어떤 생성물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총 5g이 되겠죠. 왜냐면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원자도 없고 없어지는 원자도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전과 반응을 하고 난 다음은 언제나 총 질량은 일정합니다. 이따가 이제 측정 질량 얘기를 할 건데 이 질량 보존 법칙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제 핵 반응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고려하면 안 되고 화학 반응 여기서는 화학 반응이에요. 핵 화학 반응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질량이 항상 보존된다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을 할 때만 성립되는 게 아니고 화학 반응이 아닌 그냥 단순히 둘을 섞는 혼합, 이런 혼합물을 만들 때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성립한다. 이렇게 중학교 과정에서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여러 반응의 종류들이 있는데 앙금이 만들어지는 앙금 반응. 앙금은 이제 가라앉는 물질을 말합니다. 반응에서 가라앉는 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얘는 이제 날아가는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 쉽게 말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질량 보존에서 나누는 반응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앙금 반응은, 요 반응은 사실 화학식을 만약에 배우게 되면 더 쉬운데 한글로 표현할 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글자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면서 꼭 기억을 해 주시는데, 보다시피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 그래서 염소랑 나트륨이 결합해 있는 물질을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요. 질산은, 자, 질산과 은이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를 합치면 염화은이죠. 이렇게 합치면 나트륨 질산이 아니고 앞에 있는 애 먼저 읽어서 질산 나트륨. 자, 그래서 AB, 자, AB를 붙여서 써야 됩니다. AB가 CD를 만났다. 그러면 앞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이렇게 결합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애, 자, C가 앞에 있는 거예요. B. 그래서 CB.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 반응이라서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염화나트륨, 질산은, 그래서 반응하면 염화은, 그리고 질산나트륨. 염화은이 앙금인데 이거는 이제 여자친구 이름처럼 화은아, 염화은. 그래서 외워주시면 돼요. 뭐가 이렇게 앙금이 남았어? 그래서 염화은. 만약에 이거를 반응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염화나트륨, NaCl. 질산은 AgNO3. 그러면 염화은은 이렇게 해서 AgCl. 그래서 AgCl이 염화은이에요. 화학식을 안 배웠을 때는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NaNO3. 자, 중요 반응이니까 요 앙금 반응, 염화음 만들어지는 건 꼭 기억해야 돼요. 학교에 따라서 이제 아이오디나 납 같은 또 다른 앙금을 배웠을 때는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발생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약간 팁은 탄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탄산 어쩌고 저쩌고 이산화탄소. 탄산음료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탄산칼슘이 염산을 만나면, 자, 산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럼 탄산칼슘이 염산, 탄산칼슘이 황산, 탄산칼슘이 질산, 산 만나면 다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반응을 할 때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질량이 줄게 되고 뚜껑을 닫게 되면 얘가 못 도망가니까 질량이 그대로.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뚜껑을 열었나 닫았나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기체 발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강철솜은 이제 철이 쉽게 탈 수 있게 솜처럼 가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솜이 아니에요. 강철솜은 철인데
이거를 이제 태우면 산화철이 됩니다. 워낙 가늘게 표면적을 넓혀놔서 잘 타요. 그럼 이제 이 철은 산소랑 결합하니까 질량이 산소만큼 추가돼요.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 하면 산소가 추가됐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만약에 닫힌 용기라면 처음에 이 산소도 질량이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철솜은 산소랑 결합하는 거니까 질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애초부터 산소까지 질량을 쟀다면 그대로니까 요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학교에 따라 요걸 안 배우고 바로 이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그냥 실험했다. 그러면 철은 산소랑 만나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인데, 나무는 우리가 현실에서도 뭐 장작이 탄다든지 해서 나무 타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무는 산소랑 만나서 헐헐 타면 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재도 이제 뭐 눌러보면 알지만 푸석푸석해지잖아요. 그래서 재는 나무에서 이런저런 여러 성분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또 수증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이 열린 용기에서 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꼭 쓰면서 다시 연습을 해보시는데, 만약에 철을 연소시켰다 그러면 보통은 질량이 증가, 그 다음에 나무를 연소시켰다 그럼 날아가니까 보통은 질량이 감소. 자,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만약에 닫힌 용기면 원래부터 이제 이렇게 반응할 산소를 쟀기 때문에 질량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닫힌 용기는 기체 발생할 때 이 뚜껑 닫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못 도망가니까 질량이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무게를 쟀을 때 이렇게 밑에다가 저울을 놔둬놓고 무게를 쟀을 때 뭔가가 못 도망가고 남으면 질량 그대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얘가 날아가면 질량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엄청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기체가 발생해서 질량이 줄든, 그 다음에 결합해서 질량이 늘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질량이 줄든 간에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성립하는 거고, 얘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고, 저울로 쟀을 때 측정 질량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로 쟀더니 10g이어야 되는데 8g이 됐다. 그러면 2g이 날아간 거예요. 하지만 이 날아간 애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질량만 바뀔 뿐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량은 언제나 보존이 되는데, 단지 측정을 했을 때 열린 용기라든지 뭔가 도망갈 수 있다든지 이러면 측정 시에는 질량이 감소하는 반응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요걸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일정 성분비 법칙. 왜냐면 이름 속에 일정 성분비, 뭐가 일정하다는 거지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이 비율은 질량입니다. 질량인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량.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그래서 어떤 화합물 내에 원소의 질량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건데, 자, 물을 지금 잘 보세요. H2O, 물 1개당 수소 2개, 산소 1개죠. 그러면 수소가 만약에 1이면, 일종의 무게가 1이면 산소 하나가 16이다 이러면 수소가 2개니까 2, 얘는 16, 그럼 1대 8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은 수소, 산소 질량비가 1대 8입니다. 질량비 1대 8,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 질소 1개에 수소 3개인데 질소 하나를 14라고 하고, 이건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H 하나를 1이라고 하면 14대 3이 되는 거예요, 질량비가. 그래서 어디에 있는 암모니아든 항상 비율은 14대 3.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하다. 성분비, 성분의 비율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이, 자, 요 비율은 질량비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볼트 너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볼트 한 개에 너트가 두 개 있어요. 볼트가 이런 나사 같은 거고 너트가 여기에 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니까 BN2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볼트 한 개가 6g이고 너트 한 개가 2g인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1대 2니까 6g, 두 개니까 4g. 그래서 질량비는 3대 2가 되는 거예요. BN3가 된다 라고 하면 B는 6이죠. N 3, 2, 3. 이때는 또 1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을 잘 보고 화학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볼트랑 너트의 한 개당 질량 알려주면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요 그래프는 이제 뭐냐면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구리랑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는데 요 반응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산산, 구산산. 그래서 구리산소, 산화구리, 구리산소, 산화구리. 그럼 이런 구리산소를 뭐라고 하냐면 반응할 물질이라서 반응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산화구리는 만들어진 거니까 생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리랑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만나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찾을 수가 있는데 구리, 반응물이죠. 산소, 반응물.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반응물, 반응물로 줬다. 이러면 반응물, 반응물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생성물 값을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X축은 반응물인데 Y축은 생성물을 알려주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가지고 찾아낸 이 숫자는 반응물이 이건데 생성물이 이거니까 얼마가 더 반응했냐, 또 다른 반응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예로 다시 볼게요. 구리 4g이 산소 1g 만났대요. 그럼 4 더하기 1이니까 산화구리는 5 만들어졌다. 요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는 구리가 4였는데 산화구리가 5가 됐대요. 산소를 1g 만나서 5가 됐구나. 요 얘기예요. 요 질량비는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외워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못 외운 사람들은 그래프를 보고 찾아내야 돼요. 몇 대 몇, 몇 대 몇,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건 이름에도 있는데 기체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반응식이 나오면 물질의 상태 꼭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예를 들어서 EH2, 근데 이게 이제 기체예요. 수소, 산소, 얘도 기체. 근데 얘가 EH2O가 됐는데 얘는 물이었대요. 수증기가 아니라 만약에 물이다 이러면 기체 반응의 법칙은 얘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수증기면 돼요. 수증기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얘가 수증기인 거예요. 두 칸, 한 칸, 두 칸. 요 정육면체 하나가 부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온도 압력이 똑같으면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체 종류하고 상관없어요. 모든 기체는, 뚱뚱하든 홀쭉하든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 부피가 2대 1대 2잖아요. 앞에 있는 요 개수도 보면 2대 1대 2죠. 1은 생략하는 거 알죠? 그래서 2대 1대 2. 그래서 기체는 부피비, 분자수비, 개수비가 똑같구나.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그래서 법칙은 지금 크게 4가지인데 3가지 정도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혼합물이든 화합물이든 상관없이 성립. 2 더하기 3이 5가 되는. 그래서 질량 보존에서는 측정 질량과 실제 질량 보존이 다를 수 있는 거, 그거 조심.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이 일정한 성분비다. 그래서 볼트 너트 관련된 거 계산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만 적용이 되고, 얘네들은 반응식을 썼을 때 요 질소 관련된 것도 잘 나오니까 요것도 좀 외워놓으면 좋아요. 1대 3대 2죠. 그래서 개수비 1대 3대 2, 부피비 1대 3대 2. 만약에 부피가 얘가 20L, 얘가 30L.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는데
20이 모두 반응하려면 20에 1대3, 3배, 60리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30밖에 없죠. 그러니까 20리터가 모두 반응을 할 수가 없고, 아, 얘가 모두 반응하는구나. 1대3, 얘는 10리터 주는 거예요. 그럼 10리터 남겠죠. 그리고 1대 3대 2니까 얘는 10, 30, 40이 아니고 2, 질소의 2배니까 20리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요거는 이제 기체 반응할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같은 개수. 그래서 그거까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틀린 거, 옳은 거 이런 거 동그라미 치세요. 실수하기 쉬우니까.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 같다. 그렇죠?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도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앙금 생성 반응은 늘지도 줄지도 않죠. 뷰테인 가스가 연소할 때는 질량 보존 법칙. 자, 이거 틀렸죠?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성립. 단지 연소를 했을 때 측정 질량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랬죠. 날아가니까. 하지만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나 성립.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원자가 변하지 않는다. 종류 변하지 않고 개수 바뀌지 않고. 나무의 재가 나무보다 가벼운 것은 연소 생성물이 기체이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만들어지니까.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또 멈추고 풀어보세요. 열린 용기에서, 자, 열린 용기니까 기체 발생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날 때 증가하는 경우, 그럼 요거는 철이 산소랑 만나서 산화철되는 강철솜 같은 거를 골라주면 되는데, 나무 연소시키면 감소하니까 틀렸고, 자, 2번 됐네요. 탄산칼슘, 자, 얘는 식초도 산이에요. 아세트산 물에 녹이면 식초가 되는데 질량이 감소합니다. 도망가니까. 자, 이 앞에 빠졌어요. 질산은과 염화나트륨, 이건 앙금 반응이니까 질량 그대로. 자, 금속하고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도 질량 줄어듭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다음 물질 변화 중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만 돼요. 화합물. H2O 2대1, NH3 1대3. 화합물에서만. 그러니까 혼합물은 안 됩니다. 자, 철에 녹슬 때 이거 화합물 되는 거라서 돼요. 이게 산화철 만들어지는 거. 수용액 만들 때, 둘을 섞을 때, 혼합물 만들 때 상태 변화. 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일정 성분비 화합물. 자, 4번.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면 암모니아를 만든다. 요거는 반응식도 쓸 수 있게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질소 14g을 반응시켰더니 3하고 반응했대요. 아, 14대 3으로 반응하는구나. 질량 보존 17 만들어지는 거예요. 28g을 반응시키면 이제 28g 반응시킨대요. 2배 됐죠. 그럼 얘는 6g 되는 거죠. 그럼 얘도 2배, 34가 되죠. 자, 암모니아 34, 4번이 되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자, 5번. 볼트 10개와 너트 34개를 이용해서 BN3를 만든대요. BN3. 만약에 이 10개를 모두 사용한다면 BN3니까 얘는 30개 사용되죠. 그럼 너트가 4개 남겠네요. 그래서 10개, 30개. 자, 화합물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30개, 얘 10개 만들어지고 얘 4개 남는 거니까, 자, 답은 4번인데 거꾸로도 한번 해볼게요. 34. 그럼 예를 들어서 BN3니까 33개를 쓰려고 해도 얘가 11개 필요하죠. 1대 3이니까. 그러니까 너트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볼트를 다 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쉬운 걸 가지고 먼저 해보세요. 10개가 모두 사용된다면, 얘가 만약에 30이었어요. 그러면 30이 모두 사용된다면 몇 대 몇? 그래서 비례식을 쓰면 됩니다. 자, 6번.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만드는데 5g, 2g 알려줬어요. 잘 확인하시고. 자, 요거는 1대1이죠. 5g하고 2g이 만나겠네요. 얘는 5g하고 N 2개죠. 4g이 만나는 거죠. 얘는 5대2, 얘는 5대4네요. 자, BN을 각각 10개씩 가지고 가해 화합물을 만든대요.
그럼 10개니까 얘네는 10개, 10개를 써서 얘가 10개 만들어지죠. 근데 얘네는 1대2로 결합하니까 얘 10개를 쓰면 얘는 5개를 쓰는 거지. 그러면 얘가 5개 만들어지는 거죠. 너트가 10개였으니까. 근데 가만 물어봤으니까 가는 쉽네요. 얘 10개면 50, 얘 10개면 20이니까 50 더하기 20, 70. 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요 녀석으로 물어보면 B 5개, 그럼 25g이죠. 나로 해보면 너트 10개니까 20이죠. 4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가지고 하면. 자, 7번 같은 문제 중요한 거예요. 마그네슘 리본의 양을 다르게 해서, 리본도 마그네슘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냥 금속입니다. 연소시키로 생성된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다.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이 된다 그랬어요. 마그네슘이 산소를 만나서 산화마그네슘이 된다. 요것을 알려준 거예요.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보면 여기를 볼까요? 3과 5. 마그네슘이 3g 반응했는데 산화마그네슘이 5 만들어졌으니까 질량 보존 2 반응했구나. 3대2.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거꾸로 물을 수도 있어요. 산소와 마그네슘. 그래서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자, 8번. 그림과 같이 크기 같은 6개의 시험관에, 자, 시험관 6개, A에서 F까지 10% 아이오딘과 칼륨 6ml를 넣고 10% 질산납을 0, 2, 4, 6, 80으로 넣었대요. 자, 여기서는 아이오딘과 납이 앙금이에요. 아이오딘과 납이. 그래서 아까 염화은도 앙금이었는데 얘도 앙금이에요. 이것도 많이 나온 실험이니까 배웠으면 꼭 연습해 보시고요. 아이오딘과 칼륨을 6ml 넣었기 때문에 질산납도 같은 6ml일 때 1대1일 때 앙금이 최대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앙금이 얘는 안 넣었으니까 없고 요만큼 있죠? 요만큼 있죠? 그 다음에 최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아이오딘과 칼륨이 부족해서. 아이오딘과 칼륨이 부족해서. 다 반응해버렸기 때문에.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아보는 거 맞죠? 이 실험에서 생기는 앙금 맞죠? 1대1도 맞죠? 생성되는 앙금의 양은 DEF가 다 똑같은 거예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도 중요한 겁니다. 표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들 때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 되는 반응. 실험 1을 보면 남은 애가 없기 때문에 20, 10, 20. 기체 반응의 법칙. 비율이 2대 1대 2구나. 자, 그러면 여기 40이 모두 반응하려면 20이 있어야 되죠. 2대 1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30이 반응했기 때문에 10이 남은 거예요. 자, 남은 거 이렇게 써보세요. 자, 반응 후 남은 애 10. 수소죠. 2대 1대 2라서 30, 15, 30이 된 겁니다. 자, 여기도 얘는 요걸 먼저 볼게요. 얘가 만약에 모두 반응하려면 1, 40. 1의 비율이 40, 2면 80. 근데 60밖에 없으니까 얘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물론 알려주긴 했지만. 그럼 60이 모두 반응하고 얘는 30이 반응하니까 10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2대 1대 2니까 얘는 60이 생겨야 되죠. 자, 가에서 남은 기체는 수소 10이냐 이랬는데, 자, 가에서 수소 10 맞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에서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60이냐? 자, 60.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조심. 실험 2에서 산소를 더 넣어주면 부피가 증가하냐? 수소 남아있으니까 산소 넣어주면 반응하죠. 실험 3에서 수소를 더 넣어주면 수증기의 부피가 증가하느냐? 자, 실험 3에서 남아있는 애가 지금 산소니까 수소를 더 넣어주면 수소, 산소, 수증기. 그러니까 반응 더 하죠.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부피비는 이랬는데 지금 2대 1대 2고 얘는 지금 뭐냐? 이건 질량비예요. 질량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한 칸, 세 칸, 두 칸. 1대 3대 2구나. 부피비가, 개수비가, 개수비가, 분자수비가. 자, 옳은 것 고르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틀린 거 찾는 거 조심.
자, 반응물은 질소, 수소. 그죠? 얘네가 반응해서 얘가 만들어졌죠? 맞는 말이니까 답이 아니고요. 반응 전, 반응 후 원자의 총 개수는 언제나 같죠. 질량 보존 생각하시면 되고. 자, 부핍이 바로 틀렸죠. 1대 3대 2죠. 3번. 자, 분자수비 이거 맞죠. 반응식 맞고. 이 반응식도 좀 써보는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오는 반응이라서.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반응, 수증기 만들어지는 반응 이런 거는 잘 나옵니다. 어제 수업이 많아서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신 친구들은 자, 그래서 또 엄지척을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